안녕하세요. 김은정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오늘은 의료 서비스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 매일매일 의사소통을 하고 있지만 이 의사소통 속에서도 우리는 작은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이 소통을 잘해서 관계가 더 돈독해지기도 하죠. 의료기관에 취업을 하게 되면 우리 학생들이 의료인이 되게 되고 이 의료인이 되었을 때 전문 직업인으로서 원활한 소통 그리고 환자가 감동하는 소통, 환자가 이해를 잘하는 소통 방법을 함께 학습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교시에는요. 커뮤니케이션의 기본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만은 알아야지만 되고 이것은 서비스 커뮤니케이션의 기본이기 때문에 몸에 익숙하게 습득되어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는 커뮤니케이션이 무엇인지 정의를 한번 내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람은 두 사람 이상이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먼저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 그리고 메시지를 받는 사람. 이 받는 사람은 메시지만 받고 가만히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발신자가 메시지를 주게 되면 그 메시지를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평가해서 내가 생각하던 또 다른 메시지로 피드백을 주게 되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은 주고받고가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을 정의하자면 송신자 혹은 발신자라고도 이야기하죠. 자, 메시지를 주는 사람과 메시지를 받는 사람,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메시지를 주고받는 속에서 메시지를 받는 사람은 상대방의 메시지를 듣고 감각이나 스스로의 해석이나 평가나 반응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피드백을 하게 된다. 역시 피드백을 받게 되면 이때는 이 사람이 역시 수신자가 되기도 한다. 그럼 수신자가 된 사람은 역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감각이나 해석이나 평가 반응을 통해서 역시 또 다른 피드백을 주게 된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은요.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감각과 평가와 그리고 해석과 반응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는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을까요? 저는 우리 학생들의 반응을 생각하면서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온라인 수업이다 보니까 대면 수업이 아니다 보니까 앞에 있는 우리 학생들의 메시지를 보지는 못합니다. 우리 고등학교 때 학교 다닐 때 교실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선생님이 수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떤 학생들은요, 선생님의 한마디를 놓칠세라 정말 또릿또릿한 눈빛으로 선생님을 바라보면서 중요 내용을 필기를 합니다. 어떤 메시지를 받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받아서 감각하고 해석하고 평가해서 반응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학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께서 열심히 설명해 주십니다. 그런데 점심밥 먹은 게 소화가 덜 돼서 배가 부릅니다. 식곤증이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머리를 꾸벅꾸벅 졸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주는 메시지를 가지고 학생들은 제각각 다른 피드백을 선생님에게 합니다. 어떻게요? 어떤 학생은요, 선생님 더 가르쳐 주세요 라는 눈빛으로 메모를 하고 있고요. 어떤 학생들은요, 저는 이 교과목이 너무 힘들고 지겹습니다 라고 해서 꾸벅꾸벅 졸기도 합니다. 역시 메시지,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은요, 서로 말로 주고받는 경우도 있지만 상대방의 반응을 보고 저 사람의 반응을 보고 어떤 메시지 피드백을 받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정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왜 중요한가라고 이야기를 나눠보면요.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당연히 갈등이 생기기 나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친하게 친밀하게 지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갈등은 일을 하는 관계에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일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부모 자식 간에게도 갈등이 생기고 친구 교우 관계에서도 갈등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갈등의 주요 원인이 무엇인지 봤더니 그 주요 원인이 바로 커뮤니케이션이더라. 그런데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잘 하게 되면 갈등이 될까요? 아니죠. 성공적인 관계가 되게 되겠지만 커뮤니케이션을
실패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갈등으로 연결지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그래서요. 개인 간에도 생길 수 있고요. 조직 간에도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내 마음속에 있는 갈등과 사람 간의 갈등으로 연결이 지어질 수 있습니다. 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이다? 바로 이 갈등이 해결이 되기 위해서는 커뮤니케이션을 잘해야 한다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커뮤니케이션을 그렇다면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커뮤니케이션은 사진 속에 보게 되면 말을 주고받고 있는 것, 언어를 주고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이 사람들의 커뮤니케이션 방법 속에서 제가 동그라미 치는 부분 지금 한번 보겠어요? 무엇을 제가 동그라미 치고 있나요? 웃는 표정이죠. 이 웃는 표정은 언어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고 비언어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표정을 보고 우리는 어떤 피드백을 받을 수 있나요? 아, 좋구나, 싫구나, 혹은 과하구나, 충분하구나 라는 것으로 의사 전달을 느껴볼 수도 있고요. 순전히 언어를 통해서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언어와 비언어가 같이 전달이 된다. 우리가 지금 비대면 관계에서는 언어와 비언어 같이 전달하기 위해서 저는 어떤 걸 보여주고 있습니까? 화면에 PPT 화면에 지금 그림도 나오고 있고 설명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대면 수업을 하게 되고 PPT가 없다고 가정을 짓게 되면은요. 소리로만 언어로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제스처로, 때에 따라서는 그 강연자의 강사의 교수의 표정으로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을 같이 공유를 드려요. 그래서요. 언어를 통해서 의사 전달이 가능하기도 하고 비언어를 통해서도 의사 전달이 가능하기도 하다. 이 비언어를 통한 의사 전달 역시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부정적인 비언어 전달 떠오르는 거 혹시 있나요? 부모님께서 갑자기 매를 드셨습니다. 요즘은 매 때리는 부모는 많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니까요. 그런데 부모님께서 매를 드셨습니다. 우리는 이게 긍정적인가요? 부정적인가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조용히 매를 들었습니다. 아, 내가 뭘 잘못했구나 라고 비언어를 통한 의사 전달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갑자기요. 부모님께서 예쁘다고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십니다. 어떤 느낌? 뭔진 모르지만 내가 칭찬받고 있구나. 긍정적인 메시지를 받고 있구나. 라고 비언어를 통해서 전달받을 수 있을 거고요. 상대방의 표정을 보고도 알 수 있습니다. 미소 띈 얼굴요. 눈썹 치켜 올리기. 그리고 눈이 작아지면서 양쪽으로 눈가에 가로주름이 생기는 것을 보고도 우리는 미소가 계속 은은하게 나에게 긍정적으로 전달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나를 보고요 귓속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드는 감정은 뭘까요? 기분이 나쁘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비언어, 나에게 그 귓속말이 들리지는 않지만 두 사람이 하는 모습만 보고도 나는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소리를 내어서 언어로 전달하는 의사 전달뿐만이 아니라 비언어 의사 전달도 있다더라 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은 내가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요, 내면의 나의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꺼내져 나오기도 해요. 때에 따라서는 의식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 표현되기도 하지만 내가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을 비언어 메시지로 나오기도 한다더라. 나의 표정과 나의 제스처가 그 사람에게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여지기도 하고 내가 의식적으로 저 사람을 싫어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야지 라고 하면서도 무의식적인 자아 속에서 그러한 행동이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은 상대방을 속이기가 더 어렵다. 그래서 나의 내면의 상태를 판단하는 것 혹은 상대방의 내면의 상태를 판단하는데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단서가 되기도 한다라고 공유를 합니다. 상대방에게 나의 호감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싶다. 혹은 내가 조금 더 호감 있는 사람으로 보여주고 싶다라고 할 때는 긍정적인 인식을 주는 신체의 움직임, 그러니 비언어의 커뮤니케이션을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습관화하게 된다라고 하면 평상시에 내 이미지 메이킹, 이미지 트레이닝을 더 잘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라고 해서 함께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인식을 심는 신체 움직임입니다. 우리 미소가 중요하다, 표정이 중요하다라고 했었죠. 다 같이 출발해 봅니다. 위스키의 표정으로 가볼 건데요. 갑자기 얼굴 근육이
뭉쳐지고 얼굴 근육이 단단해지는 걸 느껴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 중에서도요, 근육 운동을 충분히 지금까지 계속 학습해오고 있었던 친구는 미소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면 편안하게 나오겠죠. 한번 다 같이 해볼게요. 위스키 표정 짓습니다. 위스키 합니다. 위스키 시작. 네, 좋아요. 지금 잘 따라오고 있는 학생들도 있어요. 이렇게 평상시에 상대방이 나를 봤습니다. 나는 의식이 아니고 내면의 무의식 상태에서도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하고 상대방을 바라봅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이 전달됐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긍정적인 방식으로 전달이 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대화를 주고받고 할 때 우리가 대화를 주고받을 때 소리를 내지 않지만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방식이 있죠. 그게 뭔가요? 머리를 끄덕이는 겁니다. 지금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끄덕끄덕. 좋아요. 끄덕끄덕 하면서 미소까지 띄워보겠습니다. 잘했어요. 끄덕끄덕 할 때 미소 띈 얼굴이 같이 나왔을 거라 생각합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끄덕끄덕 소리에 맞춰서 고개의 움직임과 미소 같이 해봅니다. 시작! 끄덕끄덕. 좋습니다. 그래서 앞에 친구가 있다, 동료가 있다 라고 할 때 나 너의 이야기에 공감해, 동감해, 이야기를 잘 듣고 있어. 그렇구나 라고 표현하는 방식 끄덕끄덕 미소 같이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의 이야기가 이제 더 집중하고 관심 있고 더 재미있습니다 라고 할 때 눈썹을 살짝 올리게 되면 나의 이야기에 더 관심 있고 집중을 하는구나 라는 것으로 포인트를 잡아줄 수도 있다 라는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요, 상대방과 대화를 나눌 때 상대방이 나의 어떤 모습을 많이 보느냐, 사실은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많이 하니 이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나의 얼굴 표정, 얼굴 근육, 그리고 고개 끄덕임을 충분히 활용해 달라라는 이야기를 드릴게요. 제가요, 수업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 중에서요, 눈이 똘망똘망하게 뜨면서 끄덕끄덕 하면서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미소 띈 얼굴로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 학생들에게 제가 드는 감정은 뭘까요? 앞에 고등학교 때 내가 했던 모습을 생각하면 됩니다. 자, 제가 드는 생각은요, 내가 지금 강의를 잘하고 있구나, 이 학생이 이해를 잘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하고 있는 이야기에 학생들이 집중력을 잃고 흔들리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고개를 숙인다든지 눈빛이 흔들리다든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얼굴 표정에 들어간다 라고 느낄 때는 대화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교수님, 수업이 별로입니다. 지금 재미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제가 느끼는 감정은 지금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구나. 그럼 이 집중을 환기시킬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 라고 고민하고 면대면에서는 다른 수업 방식이나 혹은 다른 이야기로 예제를 바꾸어 가면서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죠. 이것이 무엇이냐 했더니 상대방과 나와 대화를 주고받을 때 피드백이 계속 주고받고 이어지고 있고 그 피드백이 이어질 때 내가 나의 내면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보여주는 신체의 움직임도 있다더라 라는 것을 같이 이야기를 드립니다. 기본적인 대화 스킬 5가지가 있습니다. 이 기본적인 대화 스킬 5가지만 잘 숙지를 하신다 하더라도요. 상대방에게 내 마음을 전달하는 서비스 커뮤니케이션, 상대방의 마음에 내가 긍정적인 사람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는 대화법이 된다더라. 5가지 대화법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첫 번째, 1, 2, 3 화법입니다. 1, 2, 3 화법, 그리고 예스 화법, 쿠션 언어, 칭찬 화법, 아이 메시지, 이 5가지의 대화법만 잘 사용을 하셔도 상대방은 저 사람 대화 스킬이 굉장히 뛰어나, 저 사람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굉장히 뛰어나 라고 생각하는 화법입니다. 이 5가지 화법 잘 기억해 주면서 한 가지씩 이야기를 조금 더 풀어볼까 합니다. 먼저 1, 2, 3 화법입니다. 1, 2, 3 화법은요, 한 번 말하고 2번 듣고 3번 맞장구 쳐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얼굴 한번 볼게요. 말을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입입니다. 그렇죠. 입은 하나 있습니다. 그럼 듣는 곳은 어디입니까? 귀입니다.
귀는 몇 개입니까? 예, 오른쪽, 왼쪽, 양쪽에 2개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충실한 대화, 상대방의 마음을 전달하고 내 마음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호감 가는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는 1, 2, 3, 1, 2, 3 화법을 사용해라. 그래서 입이 한 개 있는 이유는 말을 듣는 것보다 작게 하라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한 번 말하고요. 2번 듣고요. 3번 맞장구 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맞장구를 할 수 있는 도구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보다 훨씬 맞습니다. 네 말이 맞구나 라는 느낌을 보여줄 때 표정으로도 나타낼 수 있고요. 고개 끄덕임으로도 나타낼 수 있고 제스처로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도구를 활용해서 맞장구를 할 수 있다 보니 한 번 말하고 2번 듣고 그리고 3번 맞장구 쳐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2번째 대화법입니다. 2번째 대화법은 yes 화법입니다. yes 화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간단한 사례를 하나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 아직까지 대면 수업을 하지 못했어요. 그죠? 이제 그런데 아마 9주차부터 대면 수업이 교과목 실습 교과목에 따라서 몇 주차, 몇 과목이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대면 수업을 처음을 학교를 갔다 오게 되면 부모님들이 궁금하시겠죠. 자, 우리 반 학생들 중에 지금 학생들이 없어서 제가 이름을 막 빌릴 수가 없어서요. 춘혜라는 학생이 이름이 있다고 가정을 짓고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춘혜가 처음으로 춘혜대학교에 입학을 한 1학년이 첫 대면 수업을 갔다 온 날입니다. 어머니께서는 춘혜가 학교에 처음으로 다녀왔기 때문에 춘혜에게 굉장히 궁금한 게 많습니다. 자,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더니 어머니가 나를 반기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춘혜야, 학교 잘 갔다 왔어? 그런데 춘혜는 이 당시에 우리 오늘 대면 수업을 한 친구들과 단체 톡방을 만들고 있었고 그 톡방 중에서 실습에 관한 이야기들을 어떻게 꾸려가면 좋을지 팀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꾸려가면 좋을지 집중해서 톡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또 이야기를 합니다. 춘혜야 오늘 학교 어땠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머니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춘혜는 역시 듣지 못하고 집중해서 본인이 하던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마음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춘혜가 오늘 학교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나? 혹시나 대면 수업을 하는데 마음에 안 드는 친구가 있었나? 혹은 교수님이 혹시 우리 춘혜를 혼냈나?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으로 집중이 되어서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춘혜는 방으로 들어가서 카톡방에 대화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밖에서 이야기하십니다. 춘혜야, 오늘 네가 좋아하는 고기 반찬 해놨어. 나와서 먹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춘혜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나 오늘 고기 반찬 좋아하지. 생각하면서도 카톡방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요. 어머니께서의 목소리가 점점점 바뀌기 시작합니다. 춘혜야, 학교 갔다 왔어? 춘혜야, 오늘 학교 어땠어? 춘혜야, 엄마가 고기 반찬 해놨어. 어서 와서 밥 먹어. 춘혜야, 씻어? 씻고 밥 먹어. 춘혜야, 춘혜야, 춘혜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왜 바뀌었을까요? 춘혜가 이 말만 했어도 어머니의 목소리는 바뀌지 않았을 겁니다. 춘혜야, 오늘 학교 갔다 왔어? 네. 춘혜야, 오늘 학교 갔다 오는데 학교에서 뭐 어려운 일 있었어? 라고 할 때 아니요, 네 라는 정확한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한 대답만 잘했어도 어머니 기다려 주셨을 겁니다. 춘혜야 학교 갔다 왔어? 네.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이 네. 네. 여기서 말하는 것이 yes 화법입니다. 우리 고객들은요. 병원에 근무하시게 되면 우리의 고객들은 나에게 계속 요구를 할 겁니다. 내가 지금 업무하는지를 모르고 우리의 고객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이것 좀 도와주시겠어요? 라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해줄 수 없는 일일 때도 대답은 하고 봅니다. 그거 안 되는데요? 가 아니라 네 보호자님 확인하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조금 더 편안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고요. 지금 현재 다른 환자의 처방 전화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접수 좀 부탁드릴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환자가 이야기하겠죠. 그럼 이때도 이야기를 합니다. 네, 앞에 환자분 처방전 발급해드린 후에 처리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yes는요 상대방에게 기다려주세요. 제가 곧 하겠습니다. 네, 네 말이 맞습니다. 네, 당신의 말을 들었습니다. 라는 긍정적인 네의 yes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항상 상대방이 이야기하게 되면 네 라고 화답을 해주시는 걸 필요로 하는 화법입니다. 자, 세 번째 화법입니다. 쿠션 언어입니다. 우리 너무 피곤할 때 쿠션에 기대면 어떤 느낌 드나요? 부드럽고 편안하고 폭신하고 다양한 느낌이 들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부드럽고 폭신하고 그 편안한 느낌을 주는 쿠션 화법입니다. 상대방에게 불편한 이야기를 해야 될 때 부드럽게 완충 장치를 해주는 것이 이 쿠션 언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대기 환자가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이때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죠. 대기실에 앉아서 기다려주세요. 소파에 앉아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소파에 앉아서 기다려주세요. 대기실에 앉아서 기다려주세요. 의자에 앉아서 기다려주세요 할 때 앞에 대화를 조금 더 부드럽게 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괜찮으시다면 대기실에서 잠시만 기다려주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사용한 괜찮으시다면 이 쿠션 언어가 되게 됩니다. 상대방에게 또 다른 요구를 할 때, 부탁을 할 때 쓰는 말로 가운데 조금 더 완충 장치를 할 수 있는 대화입니다. 괜찮으시다면 번거로우시겠지만 죄송합니다만 가능하시다면 불편하시겠지만 실례합니다만 자 고객님 죄송합니다만 신분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할 때 신분증 주세요 보다는 고객님 신분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는 고객님 죄송합니다만 신분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운데 죄송합니다만이 들어감으로써 조금 더 완충 장치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같이 공유드려요.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괜찮으시다면 번거로우시겠지만 죄송합니다만 가능하시다면 불편하시겠지만 실례합니다만 제가 선창을 할게요. 그럼 우리 학생들이 다 같이 해봅니다. 시작. 괜찮으시다면 네 지금 하는 거 맞아요. 자 번거로우시겠지만 역시 출발합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죄송합니다만 가능하시다면 불편하시겠지만 실례합니다만 굉장히 잘했어요. 자,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부탁할 때 이렇게 쿠션 언어를 사용하시는 게 보다 효율적인 대화가 된다라는 겁니다. 어머니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이 지금 하는 겁니다. 이때 어머니께 말씀드리지 않고요. 바로 채널을 돌리지는 않겠죠. 엄마, 나도 이것 좀 보자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고요. 엄마 가능하다면 나 뭐 보고 싶은데 이거 좀 틀어주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면 가능하다면 가능하시다면 이라는 이 메시지 하나가 조금 더 대화를 부드럽게 끌고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네 번째 마음을 전달하는 대화법은 칭찬입니다. 칭찬을 하는 방법은 언어적인 방법과 비언어적인 방법으로 나뉘어집니다. 우리 앞서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대화에는 비언어적인 대화가 있다. 어떤 대화? 화를 낼 때, 짜증을 낼 때 부정적인 비언어적인 표현도 있다라고 했고요. 긍정적인 비언어적 표현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어느 누군가가 내가 과제 수행을 하고 있는데 과제를 쭉 살펴보면서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느낍니까? 내가 잘하고 있구나 라고 느껴지실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비언어적인 칭찬이 되기도 합니다. 거기에다가 내가 성적표를 받아서 부모님께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부모님께서 포옹을 해주십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은 칭찬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이것처럼 칭찬이라는 부분은 언어적인 부분도 나올 수 있지만 이렇게 비언어적으로 표정이나 제스처로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드리고요. 언어적으로는 그렇다면 어떻게 칭찬을 하느냐 봤더니 단순하게 너 잘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포인트를 두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 소유물에 대한 칭찬을 하기도 하고요. 비유법을 사용해서 칭찬을 하기도 하겠죠.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는 칭찬을 통해서 상대방과 나와의 교감을 일으켜 낼 수 있습니다. 우리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 처음으로 만나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이때요, 처음 시작을 인사를 하고 나서 상대방에게 관심을 표현을 칭찬으로 할 수도 있겠죠. 어머, 너 머리컬이 너무 잘 나왔다. 머리 어디서 했어? 되게 예쁘다. 라고 할 수도 있고요. 가방을 메고 있다면 그 가방에 대한 소유물 칭찬을 해줘도 되겠죠. 너 가방이 너무 봄 색깔인 것 같아. 너 색감이 굉장히 뛰어나구나. 라고 해줘도 상대방은 나에게 칭찬을 들으면서 서로 교감이 되는 부분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 거기에다가 내가 칭찬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관찰하고 살펴봐야지만 칭찬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것은요, 내 관심과 배려의 표현이 되기도 하고요. 내가 말해주는 걸로 상대방은 자신의 숨은 능력을 찾아내기도 합니다. 너 발표를 굉장히 잘하네? 고등학교 때까지 발표를 별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면서 발표를 하는 시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 차례가 되어서 내가 팀 발표를 맡은 겁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오늘 네가 발표를 너무 잘했어. 그 덕분에 우리가 했던 것들이 굉장히 빛이 잘 났어. 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발표를 잘하나? 지금까지 잘했는지 몰랐는데 라고 숨은 나의 능력을 찾아내기도 하고요. 이것을 통해서 서로 간의 관계 형성이 굉장히 잘 되기도 한다라는 이야기를 같이 공유를 합니다. 마음을 전달하는 대화법 네 번째는 칭찬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칭찬도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해 주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려요. 막연하게 그냥 칭찬하게 되면은요, 그냥 하는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칭찬을 해줍니다. 너 정말 예쁘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예쁜 친구들은 예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너 정말 예쁘다 보다는 너 오늘 헤어스타일이 굉장히 멋지다. 너 헤어스타일이 네 얼굴에 굉장히 잘 어울린다. 네 피부가 정말 배꼽같이 예쁘다. 라고 외모에 대한 칭찬을 한다 하더라도 막연하게 예쁘다. 전체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고요.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너 굉장히 공부 잘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너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뽑아내다니 너 굉장히 능력이 뛰어나구나. 라고 구체적으로 칭찬을 하게 되면 칭찬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나를 정말 마음 깊숙이 관찰하고 관심을 가졌구나 라는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칭찬을 할 때는요, 우리 공개적으로 칭찬을 하시게 되면 상대방은 더 뿌듯하게 느낍니다. 1대1로 앉아서 칭찬을 하는 것도 좋지만 공개적인 자리에서 다른 친구들이 있는데 얘는 굉장히 멋있어. 이런 부분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니?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상대방에게 내 관심을 표현할 수 있고 상대방은 칭찬을 받는 사람은 이것이 정말 칭찬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요. 다른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차별화된 느낌을 받을 겁니다. 제가 지금 친구들의 사례만 가지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의료 서비스에서도 칭찬을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만약에 내가 소아과를 지원합니다. 내가 지원하는 곳에는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의 특성상 소아분동은 굉장히 시끄럽고 산만하고 뛰어다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주사를 맞을 때는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울겠죠? 그럼 예방접종을 맞으러 온 우리 어린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머, 어떻게 울지도 않고 이렇게 주사 맞을 준비를 잘했을까? 굉장히 씩씩하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본인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선생님, 우리 승현이 좀 보세요. 승현이 5살밖에 안 됐는데 굉장히 의젓하게 주사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 있죠? 라고 옆에 있는 간호사에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아마 승현이가 울려다가 눈물을 뚝 그치고 주사 바늘을 기다리면서 대기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것처럼 칭찬도 공개적으로 차별화된 방식으로 하시게 되면 상대방에게는 더 마음이 와닿는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우리 결과에 대해서는 칭찬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어떤 거요? 시험에서 성적이 예를 들어서 20등을 하다가 10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러죠. 결과가 10등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적이 굉장히 많이 향상되었구나. 기특해, 대단해 라고 결과에 대해서 칭찬하죠. 그런데 그 결과뿐만이 아니라 칭찬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머, 네가 이번 시험 기간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더니 역시 결과까지 너에게 충족할 수 있도록 나왔구나. 엄마는 네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 라고
라고 칭찬을 해줄 수 있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친구들에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가 그렇게 시험 기간에 열심히 공부를 하더니 이렇게 표현이 나는구나 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예상 외의 상황, 칭찬을 받을 상황이 아닌데 칭찬을 받게 되면 더 뿌듯함이 느껴지게 되겠죠. 혹시 내가 생각하지 못한 또 다른 방식의 칭찬이 없는지를 찾아보시게 되면 보다 더 나은 대화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다섯 번째 기법인 아이메시지는 2교시 때 이야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대화의 기본 방법만 잘 숙지를 하셔도 우리 학생들이 조금 더 원활하게 대화가 가능하고 앞에 있는 친구들과 그리고 옆에 있는 동료들과 차후에 취업을 하게 되면 더 멋진 고객들과 대화가 가능한 우리 학생들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1번 1교시는 여기에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에 뵙겠습니다.